뉴스보다 재밌는 뉴스, 기사 속에는 나오지 않는 취재 뒷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슈의 이슈. 지금 이게 좀 시청자분들이 의아하실 수 있는데 자리가 비어 있어서 오늘 남자 특집이냐 이럴 수 있는데 지금 김동완 기자가 아직 기사 마감이 안 돼갖고 두 분이 일을 안 하고 있고 김동완 기자가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서 마감을 하는 건데. 아무튼 어쩔 수 없죠. 빨리 일을 끝내고 들어올 거니까 금방 올 것 같아요. 네? 윤창중 대변인에 대한 이 이슈가 지금 이제 저거 일파만파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너 재밌는 것 같아요. 점점 모신문에서는 이제는 이게 의혹이 있다. 북한 소행이라서. 얼마 전에 이제 서태지 그 결혼 발표 났잖아요. 네. 오늘이죠, 오늘? 네. 오늘? 네, 그것도 이게 윤창중을 덮으려는 발표가 아니냐. 근데 저는 서태지 키드 세대로서 윤창중 대변인보다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저 어느 정도 덮이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예. 근데 너무 커요, 사안이. 서태지와 아이들이잖아요. 네. 이번 서태지가 결혼하신 분이 16살 차이라고 들어요. 이준호 씨가 22살 차이. 그리고 양현석 씨가 12살 차이래요. 와이프들이랑. 그러니까 정말 서태지의 아이들은 아이들 가면 살아라. 부럽네요. 부러워요? 난 부럽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와이프가 1살 차이긴 한데 난 부럽지 않습니다. 아, 부럽지 않아요? 나는 부럽지 않아. 난 우리 와이프가 최고예요. 굉장히 욕심이 없으신 분이에요. 지금 김도랑 기자 다 된 것 같은데. 네. 우리 김동 기자 이제 들어오게 돼요. 들어오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역시 일하는 기자 우리 김반 기자. 김동 기자 자리했으니까. 네, 왔어요. 네. 그 지난주에 정보적으로 좀 일도 있었지만 우리 경기도 기자협회 쪽에서도 일이 있었죠. 기자들의 유일한 1년에 한 번 치러지는 행사죠. 그러나 우리 또 팀 중에 한 분이 또 큰 상 받으셨다고. 그렇죠. 박수 한번 쳐야 돼요. 누가 받으신 거예요, 상을? 팔씨름 챔피언.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인천 경기에 있는 모든 기자 여자 중에 여기자 중에 아이고, 부끄러워. 팔힘이 가장 센 누구예요? 김 기자. 아이고, 부끄러워라. 팔힘이 아유, 부끄럽습니다. 예상된 결과였죠? 누구나 다 아니, 다들 연약하셔서 그래요. 저는 보통인 거고. 아니, 그 게임을 치르면서 좀 어려웠던 그 고비가 있었나요?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은 없어요. 없었죠? 아니 저희 제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저희 경기일보 정치부 차장님이 기자협회 회장님이시고 이번 체육대회 준비하셨는데 여자 팔씨름 이게 준비하시길래 이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게임이냐 이게 뉴스에 점수를 주라고 하는 거 아니냐? 너무 뻔히 보이는 그런 게임 아니냐. 아니, 경기일보는 예선도 치러가지고 선수 선발하셨었다고. 저희가요? 예. 그런데 1회전에 탈락했어요. 1회전에 우승을 만나가지고 바로 탈락했죠, 바로. 네. 누가 우승을 했어요? 저희 중물보가 우승했어요. 천일 기자가 있는 중국일보. 그죠. 천일 기자 지금 참가했었나요, 경기에? 전 물론 뛰었죠, 저도. 어디 무슨 경기에 뛰었어요? 저 축구 경기 뛰고. 씨름, 스모 이런 거? 아니, 씨름이 없더라고. 씨름이 있었어, 그냥. 축구를 한 게 아니고 몸으로 축구를 했다는 얘기를 했던데?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날렵하세요. 날렵하죠? 청 기자님이 굉장히 날렵하시고 같이 뛰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웃음을 유발해요. 아니, 저는 천 선배 골 차시는 거 보면은 슛을 곧잘 넣으세요. 몇 번 봤는데. 근데 세레머니가. 쫄면식도 있고. 네. 진짜 몸으로 막 댄스를 막 잔디구장에서. 이번 경기에서도 발로 넣은 게 아니고 몸에 맞아서 공을 넣었다고. 아니, 이 말은 농담이 아니지 않아, 진짜로? 이 멀리서 멋있게 넣었어요. 넘어갑시다. 한국 기자협회 조사가 나온 건데 우리 언론인들이 하루 평균 10.64시간을 근무를 한대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평균 연봉은 4천만 원. 근데 직업 만족도가 5점 만점에 불과 2.8점이 불과하다. 제가 봤을 때 조사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좀 궁금한 게 연봉 평균이 4천만 원이에요. 아니 좀 그것보다도 일단은 확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루 근무 시간이 평균 10.64시간이면 이건 언론이라고 할 수 없죠. 그쵸.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하루 평균이라고 하면은 주말 쉬는 걸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일주일 평균. 이직하고 싶은 마음이 반 이상이 넘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것도 기사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됐어요, 이것도요? 이거 이직 의사가 있는 거는 한 80% 되지 않을까.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조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됐네요. 조사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기자를 가고 싶다 이런 적 있었어요? 저는 근데 기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근데 거의 안 해본 것 같아요. 아직 뭘 모르는구나. 어디 김도환 기자 어땠어요? 저는 글쎄요, 취재하다가 벽에 부딪힐 때는 있죠. 근데 막 그만두고 싶다라기보다는요. 알았어요, 넘어가고요. 이호진 기자 어땠어요? 저는
거의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생각을 하죠. 역시 나를 거의, 저리 아니, 뭐, 사람들이 솔직하지 못해. 아직 벌써 방송이 9회 차인데도 솔직하지 못하네요. 아니, 거의 매일 하지 않나요? 최 기자님은 어떠세요? 우리는 뭐 시간대별로 해요. 시간대별로. 그렇죠. 타임 그냥 이거는 뭐 시간대별로 때와 해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생각하는 그때마다 거죠. 떠오르는 우리 가족들이죠. 우리 아이와 우리 사랑스러운 와이프와 얼굴 뜨면서 항상 누르고 있죠. 저는 그때마다 그 카드값 몇 그로 나갈까 기억. 항상 매달 15일에 걱정하는 그런. 네. 아우 죄송합니다. 예 본부장 김도현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제 복사하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리 뜨시겠죠? 네. 예.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죄송해요. 아닙니다. 예. 자, 이제 본론 들어가서 오늘 이제 천현 기자 준비한 기사가 어떤 거예요? 저는 그 갤러리아. 네. 갤러리아. 갤러리아가 수원에 있는 백화점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수원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이 마침 거기 앞에 지하철이 하나 생겨요. 네. 이제 신분당선이라서 그렇죠. 이제 지하철 생기는데 거기에 연결 통로를 관할 지자체 몰래 연결하려다가 어디랑 어디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 백화점과 지하철을 연결하는 거죠. 지하철, 그러니까 백화점 지하와 네. 지하철 통로가 만들어서 통로, 바로 네. 내리면 백화점 그렇죠. 바로 들어갈 백화점 들어갈 수 있게끔. 요즘엔 다들 그렇게 많이 짓잖아요. 그렇죠. 거의 서울에도 거의 그렇게 다 돼 서울은 다 있는데. 거의 그렇게 돼 있죠. 예, 근데 뭐 짓는 게 문제라는 건 아닌데 이제 관할 지자체에 이제 여러 가지 건축법 이제 구조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좀 관할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순서 없이 일을 진행했다가 뒤늦게 이게 관할 지자체에 적발이 됐다. 그럼 관할지자체가 수원시인데 네네. 수원시청이 또 그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자기 앞에 있죠. 코앞에서 자기도 모르는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무튼 그게 철도공단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 한국철도공단에서 이제 그 뭐라 해야지? 사업 시행자가 되겠죠. 그쵸, 사업 시행자가 죄송해요. 사업 시행자가 역시 되는 건설 쪽에 건데, 강하세요. 건설 쪽에 강하세요. 사업 시행을 하고 이거를 시공을 맡긴 다음에 이제 예, 공사를 예. 진행하는 건데 예. 원래 같았으면은 이제 관할지자체에 이제 갤러리아 백화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테니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수원시에 원래 작년에 수원시를 통해서 원래 그 시청역 지하에 강장을 조성하겠다 그랬었어요. 예.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당초에는 원래 그런 계획이 좀 있었죠. 예, 근데 이제 그 구조상의 문제 때문에 반려가 됐었거든요. 네. 시에서도 어렵다라고 그랬고, 제 한국철도공단에서도 어쨌든 구조상의 문제 때문에 어렵다라고 이제 반려가 됐던 거였는데, 그래서 시도 당연히 그렇게 된 줄 알고. 무산된 걸로 알고. 예, 무산된 걸로 알고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였죠.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는 이제 갤러리아 백화점이, 그 무산된 그 연말에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설계도를 마련을 해가지고 이제 철도공단과 직접. 직접 협의를 시작한 거죠. 그러면 그 설계도면은 수원시엔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안 들어왔어요. 지금 이제 거기 구착 작업에 들어갔어요. 이제 이 구착 작업이란 거는 그 어찌됐든 간에 말 출입구를 중간에 미안해. 중요한 분이 들어오셔서. 네. 죄송합니다. 어떻게 다 기사 마음이 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 무슨 기사인지 좀 더 얘기 좀 해줘요. 네. 기가 막힌 것도 준비해 오셨나 봐요. 그래. 자, 다시 미안해, 말고. 괜찮습니다. 구체공소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출입구 이제 구착 공사가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출입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든 구착 공사가 들어갔어야 됐는데 그 타이밍에 이제 이 연결 통로 공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하게 된 거였었죠. 예. 그래서 저희가 연결 통로 공사 설계 도면을 보고 공사를 하는 거 보고 나서 우리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수원시 허가도 안 받고 나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거냐 이랬더니 어쨌든 구착 공사는 처음 지하철을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허가 받았을 때부터 구착 공사 허가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연결통로 공사인지 아니면 지하철 밑을 불착하는 공사인지는 분간될 수가 없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설계도를 보고 있었다는. 그 설계도는 연결통로가 돼 있는 설계도죠. 그렇죠. 예.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갤러리아가 잘못한 거예요? 갤러리아가 잘못했다고 봐야죠. 갤러리아가? 예, 그렇죠. 아니지. 그 갤러리아 문제지만 그거를 승인해주고 철도공사가 어떤 공사의 주체는 철도공단이니까. 그럼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철도공단에서 묵인한 게 문제인 거예요. 철도공단에서는 이제 그때부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직 협의 단계였다. 설계 도면을 저희 현장에 배포를 하고 공사를 진행한 거는 뭐 이제 사전 작업으로 볼 수 있지만은 협의 단계였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황이기 때문에 수원시에 아직 얘기를 안 한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뭐 어찌됐건 이제 그거까지는 기사가 됐던 얘기고 네네네네. 뭐 뒷얘기가 있을 텐데 어떤 얘기가 있어요? 수원시에서는 이제 저희 기사를 보고 이제 영예통로 공사가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아 그때야. 네, 그때 알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그 갤러리아 관계자분들한테 이제 확인 작업까지 다 들어가고 하니까는 이제 사실관계가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주택과라든가 도로과, 뭐 저희 재난안전과 등 여러 과에서 이제 그 업무 그 승인을 받아야 될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공사를 하면 그래서 그 업무적으로 이제 그 협의를 봐야 되는 사항들을 수원시가 쫙 정리해서 갤러리에 넘겨줬죠. 이런 것들을 준비해 와라. 네, 이런 것들을 너네들이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조목조목해서 보내준 거죠. 근데 이제 철도공단 입장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무조건 개통을 완료해야 돼요. 그렇죠. 네, 2013년 약속한 게 말까지. 올해 12월까지이기 때문에. 근데 시에서 제안을 해줬던 그 내용들을 다시 검토를 해서 하게 되면은 지금 출입구 공사 시작을 돼야 되는데 결정이 돼야 되는데 갤러리아에서 그거를 허가 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계속 도촉하고 하니까 갤러리아에서는 중간에서 아 우리는 그러면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안 하겠다, 연결 통로 안 만들겠다. 네, 안 만들겠다. 아. 이렇게 해서 그 철도공단에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수원시의 얘기도 안 하고 철도공단에 우리가 수원시의 반대 의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을 진행할 수 없다라고 해서 공단에 공문을 보냈어요. 수원시가 반대해서 뭐 이 공사 못하겠다. 네,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중단하고 우린 통로 안 만들겠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수원시에서는 반대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대한 적이 없는데 갤러리아에서 또 수원시한테 마치 책임 전가를 시키는 느낌. 그러니까 수원시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지금 현재 수원시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나 있겠네. 네, 화가 나 있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그거 갖고 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취재 뒷이야기는 처음에 굴착공사가 문제였는데 네, 기사는 네. 그 뒷이야기는 그래서 결국은 검경통로를 만들지 않기로 됐다. 네네네네. 좀 어떻게 보면 이거 좀 빨리 좋은 방향으로 좀 정리가 아, 됐으면 좋겠는데. 다른 건 뭐 저는 뭐 이제 규정이나 뭐 그 관련 법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네요. 거기 그 수원 갤러리 앞에 그 시청역 공사 네. 아,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거기서 그 시청역 그 사거리가 네. 굉장히 그 번화가고 이제 교통량이 많은 곳인데 체감적으로는 한 100년은 공사된 것 같아요. 이보세요. 맞아요. 집이 어디예요? 용인 보라독이죠? 전 용인입니다. 나 거의 옆에 건설공사예요. 죽겠어요 내가 지금. 저희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너무 차가 막히고 네. 공사를 제가 환갑 전에 끝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2013년 말 5월 말까지 끝낸대요. 올해 말에 끝나나요? 끝나요. 우리 아직 빨리 좀 어떻게든 마무리 좀 짓고. 우리 네. 아파트 값도 올라야 된다니까 그 빨리 끝나요.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사실 방송을. 자 우리 너무 바쁘게 오늘 하루를 보내고 있는 김도환 네. 기자. 예, 오늘 진짜. 오늘 어떤 일을 준비했는지 정신이 좀 됐어요? 예. 예, 어떤 걸 준비해 주셨어요? 그 얼마 전에 지난 7일이죠. 수원 지동에서 또 있어서는 안 될 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하셨던 분이 하고 있었던 성범죄자가 지동에 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30대 출장 마사지 여성을 불러서 그 여성을 좀 위협을 하고 또 성폭행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성폭행 사건도 굉장히 쇼킹했지만 사건도 사건이지만 경찰 대응이 굉장히 언론의 그 문매를 좀 많이 맞았어요. 경찰들의 대응이 또 네. 물밀 받았어요. 어떤 이유 때문이죠? 그런 거예요. 이 여성분을 태워다 준 운전기사분이 예. 들어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한 10분 뒤에 예. 여자분이 들어가신 뒤에 도착해서 보니까 경찰들이 보기에 이분들의 이렇게 창문 틈으로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성행위하는 장면이 보였더랍니다. 관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경찰이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그래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이 이제 몸을 추스리시고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 여자분이 이제 순순히 이제 나오시고 문을 이렇게 나간 순간 경찰들이 이제 무슨 일 있었어요? 했더니 여자분이 저 성폭행 당했어요. 그제서 이제 그 남성분을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는 거죠. 알고 보니 전자팔찌를 차고 있던 네. 그런데 검거하고 보니 또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때 제가 그 뉴스 보고 이제 뭐 댓글 달린 그 네티즌들 반응을 봤을 때는 경찰들이 욕먹었던 가장 큰 이유가 그 성행위하는 모습을 네. 지켜보려고 일부러 지켜봤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오해를 많이 샀던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이번에 이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드리고 싶었던 게 사실은 그날 뭐 1시간을 경찰들이 밖에서 대기를 하면서 뭐 제가 인터넷 이제 통신사는 뉴스가 인터넷으로 보급이 되다 보니까 댓글들을 보면 굉장히 경찰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뭐 엄청난 루머도 많더라고요. 뭐 1시간 동안 동영상을 찍었다는 둥 뭐 맞아요. 그런 거 봤어요. 예. 근데 안 사실은 찍었죠? 그분들
군인분들은 굉장히 선량하고 자신의 일에 충직하게 다 아는 분들이거든요. 충실히 하시는 분들, 경찰 분들이고 그냥 그날 만약에 진압을 했더라면 정말 여성분의 신변에 위협이 갈까봐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저어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얘기하시는데. 그랬는데, 언론의 문매를 맞고 나니까 굉장히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경찰분들이. 왜냐면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했고, 지금도 올바른 판단이라고 믿는데, 굉장히 다른 데에서 지탄을 많이 받게 되니까, 아, 이 일이 내가 정말 내가 판단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국민분들이 좀 이런 뉴스를 보시더라도 좀 경찰분들도 한 사람의 사람이다, 공무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번 더 이해해 주시려는 마음도 조금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지동도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전 지동을 제가 한 3년 정도 지동에 살았었는데 아, 그래요? 굉장히 조용하고 좋은 마을이에요. 좋은 동네인데 네, 맞습니다. 우범 지역같이 완전히 네. 배트맨에 나오는 고담시 같은 그런 이미지가 돼가지고 지금 지동이 네. 굉장히 좋은 마을인데 주민분들이 억울하시겠어요 많이. 네네. 사건 후에 지동을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는데요. 주민분들이 좀 너무 우려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꾸 이렇게 지동이 거론되는 거에 대해서 참 속상하다. 우리 동네는 괜찮은 동네인데, 알고 보면 그쵸. 괜찮은 동네인데, 정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범죄가 일어남으로써 한순간에 그 동네 이미지가 좀 망가진 거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전라남도 광양에 있는 제 친구도 지동이 어딘지 알더라고요. 대단한 베트남 고담시 같아요 진짜. 네. 예. 아니, 근데 그 지역에 근무하는 경찰들도 아마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럼요. 경찰들 트라우마 말씀하셔서 생각나는데, 그 이후에 7일날 예. 사실은 지동에서, 이건 보도가 안 됐어요. 예, 예. 제가 취재하고 그냥, 근데 보도가 안 됐는데, 그 지동에서 성추행 사건이 한번 발생한 적이 있어요. 또? 네, 또죠. 그래서, 야, 이거 얘기 되겠다. 그러고 취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어마어마하구만. 그러실까봐. 근데 7일날 그건 어떤 거였냐면, 지동에 버스 정류장, 1번 국도, 이제 수원 사시는 분들 알겠시겠지만, 저 1번 국도를 기점으로, 오른쪽은 지동, 왼쪽은 우만동이죠. 그렇죠. 네, 우만동이죠. 지동에 그 1번 국도 변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네. 어떤 여성분이 이제 버스에 내려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떤 뒤에서 남자분이 이제 가슴을 만지고 이제 도망갔다는 거예요. 아, 뭐 큰 사건은 아니네. 네, 사실 사건 기자들한테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니죠. 근데 이걸 취재를 들어가니까 경찰들이 너무나 이게 지동에 대한 사색이 돼서. 그것도 성범죄니까. 그 평소 같으면 별거 아닌 사건이고 네. 그냥 알려줄 그런 일이 있었다 보다 네, 알려줄 텐데 확인이 될 텐데. 지동이다 보니까 네, 그걸 기사 쓰려고 보니까 심지어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 그거 제발 지동으로 하지 말라. 기사에 지동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우만동 건너편으로 써달라.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정말 힘들다 그래요. 네. 정말 우리도 잘 살펴 정말 객관적인 제목들을 뽑아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경기를 이호준 기자는 네. 어떤 걸 오늘 준비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방미가 미국 갔다 온 그 성과에 대해서 대변인십 때문에 완전히 묻혀서 브리핑 자체가 그렇죠? 이렇게 했어요. 묻혔죠, 다 묻혔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보다 그 윤창중 대변인 이름이 더 많이 나오니까 뉴스에. 근데 그 방미 성과물 중에 경기도가 굉장히 경기도 그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DMZ의 세계 평화 공원을 조성하고 싶다라는 계획을 밝히셨죠. 발표했죠. 경기도는 이제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제 부지나 뭐 이제 교통 여건 그리고 또 이제 세계 평화 공원을 만들려면 굉장히 넓은 부지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봤을 때 연천군이 가장 유력하다. 연천군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금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DMZ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도 있으니까 강원도가 더 넓긴 하죠. 강원도가 경기보다 2배 정도 넓죠. 그럼 강원도도 당연히 좀 그렇죠. 문제가 강원도도 굉장히 지금 강원도, 경기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희소식이고 일단은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좀 잘 풀려야 원만하게 좀 진행이 돼야 추진이 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경기 북부 지역에는 굉장히 좀 희소식이 될 수가 있죠. 근데 강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원도도 DMZ가 굉장히 넓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랑은 또 유치 경쟁을 좀 벌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세계 그쵸. 공원이 이게 독일이 통일이 되면서 이제 전 세계 유일한 그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전 세계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 DMZ 행사를 놓고 경기도랑 강원도가 그 경쟁을 벌인 게 이번에 처음이 아니죠. 그렇죠. 처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올해가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는
DMZ 60주년 그 기념 행사를 그 정전 협정 맺었던 7월 27일 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크게 성대하게 준비하고 있는 이때 뭐 거예요. UN 대표, 예. 뭐 참전국 그 당시에 참전국 그 각 나라 대표들 그리고 참전 용사들을 대규모로 초청을 해서 큰 그 세계 평화 페스티벌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공식 기념 행사, 그러니까 첫 개막식을 어디서 하느냐에 그 유치를 놓고 굉장히 좀 경기도랑 강원도랑 신경전을 많이 벌였죠. 이제 이게 어디에서 유치되느냐에 따라서 이 DMZ의 상징성이 경기도냐, 강원도냐가 결정될 수가 있거든요. 그때 그걸 취재했었죠, 이효준 기자.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이제 경쟁했을 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전 협정 60주년이니까 정전 협상을 맺은 건 우리 판문점이다. 판문점은 경기도에 경기도 있고. 있다. 파주에 있는 판문점이니까 경기도에서 유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거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아 무슨 소리냐, 경기도 쪽은 그 미군 사령부가 있었던 곳이고 정말로 우리나라 한국 젊은이들이 나와 싸워 죽었던 곳은 강원도다. 그리고 강원도가 DMZ가 많다. 근데 우리가 있네. 그렇죠. 싸운 곳에서 해야지 왜 협정을 맺은 곳에서 하느냐. 여기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굉장히 논리가 서로 치열했어요. 그때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던 걸 알고 그렇죠. 있는데. 굉장히 서로 이제 또 논리가 돼요. 저쪽 뭐 경기도는 어쨌든 정전 협정을 맺은 곳은 경기도니까. 그래서 제가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과연 정부의 입장은 정부의 어떠냐? 입장은 이제 시군간 이렇게 지도가 싸운 곳 위주냐, 네. 화해한 곳 위주냐. 네, 네. 정부의 선택은 무엇이냐.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 아니에요? 취재를 했죠.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화 직접 통화를 했어요. 네, 제가 그때 그 정부 담당 그 공무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저한테 이 기자 뭐 그냥 우리는 뭐 서울에서 할 생각이야. 아니, 그러니까 양시도는 막 그쵸? 1등을 하고 네. 질 사람 생각도 안 했네. DMZ에서 막 유치전이 벌어졌는데 정부에서 정작 이제 아니 뭐 유엔에서도 오고 대표들도 많이 오는데 뭐 잘 때도 마땅치 않고 그냥 뭐 교통도 좀 안 좋고 그냥 서울에서 하는 게 어때? 이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뭐 어쨌든 결국에는 결국 뭐 어떻게 했어요? 서울에는 전쟁기념관에서 하게 됐어요. 전쟁기념관 하게 됐어요. 네. 이게 중앙정부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각 지자체가 생각하는 시각이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경기도, 강원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박 대통령님의 생각은 북한 지역도 같이 포괄하는 공원을 만드는 게 최종적인 꿈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아울 수 있는 지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예. 예, 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뭐, 이제, 천영 기자의 갤러리와 이 연결 통로 문제, 그리고 김두한 기자의 이 성폭행범, 지동에 있는 저 폭행범에 대한 문제. 하여튼, 오늘 한 주도 좀 뜻깊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기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이제, 좀 있으면, 이제 5월 달이에요. 아주 날이 따뜻해지고, 다들 밖으로 나가시는 기절이 됐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자들 좀 더 바빠질 텐데, 다음 한 주 좀 고생하시고, 다음에 또 좀 더 재밌는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훈훈하네요. 의욕이 있다. 북한 소리라서. 팔씨름 챔피언 박수 쳐야 돼요. 인천 경기의 이 모든 기자 여자 중에 시청력 공사.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거기서 그 시청률 그 사거리가 최 기자님은 어떠세요? 요즘 뭐 시간대별로 해요. 시간대별로. 그렇죠. 타임 그냥.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죄송해요. 아닙니다. 예. 그냥 우리는 뭐 서울에서 할 생각이 아니에요.